안녕하세요. 베스트스탁USA.com 대표 김태수입니다. 교육 관련해가지고 오늘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투자 이론을 그렇게 뭐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알아가지고 내가 주식 잘할 것 같으면 3년이고 4년이고 공부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주식 투자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플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 심플한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뭔가는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해드릴 게 뭐냐면은 캔들을 가지고 어떻게 차티스트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캔들을 잘 보면은 모든 차트의 흐름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캔들을 볼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시장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캔들을 가지고 뭐 이게 저점이고 고점이고 시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5분봉 10분봉 해가지고 쭉 뭐 그런 레파토리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꼬리가 나오고 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고 대충 뭐 심리가 어떻다 뭐 그러면서 뭐 적산병 흑산병 넘어가면서 캔들 2개짜리 3개짜리 배우다가 무슨 뭐 패턴이 어떻고 저떻고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깃발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뭐 도지가 어떻고 막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캔들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예요? 캔들. 이러면 뭐 저점과 고점을 표현하고 뭐 시가와 고가가 나타나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캔들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 그 근본은 뭘까요? 선이죠, 그죠? 선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형이죠. 그리고 그거는 가격의 흐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격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가 캔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캔들을 가지고 딱 보고 이게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이게 패턴이 어떻고 뭐 막, 그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넘어가면은 맨날 해봐야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해석 똑바로 못해요. 캔들은 캔들의 그 모양에 대해서 스토리를 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이어지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캔들 2개, 3개 연결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먼저 기준선들이 나와줘야 되고, 캔들에서 나오는 기준선들이 시장에 적용이 돼가지고 지지선과 추세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출발부터 쭉 연결해 가면 굉장히 쉬워요. 공부하기도. 근데 이걸 쭉 연결을 못 해가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과정을 똑바로 못하고는 중학교 올라왔는데 갑자기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해봐라.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적용을 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푸는 거야. 그러다 뭔가 조금만 문제를 꼬아버리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딱 이런 거예요. 예. 주식시장은 항상 언제나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항상 꼬아서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초등학교 과정 하나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 중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정의 외워가지고 주식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캔들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사실 유튜브에 별로 올리고 싶진 않아요. 예. 그냥 그래도 하도 답답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참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근데 참 헛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공부를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헛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캔들을 시작해야 되는지, 차트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20 몇 년 전에 제 사수한테 배웠고, 그 사수도 그 전에 배웠고,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방법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론서들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다우존스 지수 최근에 3거래일을 나타내는 캔들입니다. 자, 하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캔들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게 쓸데없이 이 꼬리에도 집중을 많이 하세요. 왜? 요게 말하기가 재밌거든. 말장난하기가 재밌거든. 시가, 고가가 어떻고, 몸통이 어떻고, 꼬리가 어떻고 할 때, 꼬리가 제일 말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시장에 뭐가 있니, 세력이 있니, 어떠니 하면서 막 말들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헛소리죠. 예, 헛짓거리예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세력 찾고 못 찾고, 무슨 온갖 뭐, 진짜 무슨 소설을, 예, 하룻밤에도 뭐 성을 12번도 더 지었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소설을 씁니다. 자, 이거 딱 보고, 이 캔들 보고 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빨간 캔들 되게 크구나. 이 캔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캔들 윗부분 쭉 그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선 그어가지고, 금요일날 올라왔으니까, 월요일날 시가 여기 위에서 일단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회복세가 뛰어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나중에 할 얘기고, 일단, 차트를 읽기 위해서 캔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꾸 뭐, 할 얘기가 나오죠. 예,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윗골이 나와 있죠? 윗골이 나오면서 거래량 떨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떨어져야지. 거래량이 더 떨어지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고, 예, 거래량 늘어나면 이 윗골이의 부담감이 제공돼서 다시 흐지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캔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게 데이, 예, 일봉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좀 잘라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4시에 끝났죠. 4시에 끝났고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5월 14일 장에서 아침 9시 반이 되니까 시작을 합니다. 쭉 끌어올렸다가 캔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꼬리 길게 만들고 내려오죠.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죠. 그죠? 예,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거래량 떨어지면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한번 누르고, 예, 누르는데 크게 누르질 못해요. 거래량이 그렇게 안 늘어나죠. 누를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 줘야지 누르는 것도 제대로 누르는데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누르지를 못합니다. 크게 누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내려오는 힘이 약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공방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캔들들이 몸통이 작아지죠. 그러면서 예, 치고받고 하면서 줄줄줄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막판 되니까 한번 던집니다. 왜?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뭐 크게 뭐 예, 그죠? 기대치가 좀 낮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짧게 먹고 이제 끝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스토리를 짤 수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인데 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예? 비교해봐야죠. 비교. 13일날 시작에서는 그런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럼 14일날 시작해서는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아침에 9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죠. 그죠? 이때 바짝 올라가죠. 9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올라가려면은 경제 지표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 약발 떨어지니까 내려왔는데도 경제 지표나 아니면 다른 뭐 연준 의회나 발언이나 뭐든지 있었던 거를 찾아야 돼요. 정부 발표나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 여기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요 시간대, 10시 30분 요 시간대 발표되는 지표들, 그리고 다른 기사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나오죠. 몇 시에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왜 떨어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실전 매매를 할 때 그렇게 해석이 하루하루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죽으라고 찾아보진 않죠. 어느 정도 흐름을 타게 되면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한 2, 30분만 봐도 그 흐름이 나와요, 바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흐름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하려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일봉으로 바꿔가지고, 자, 바짝 당겨서, 자, 캔들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갖다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들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는 캔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짜야 되느냐. 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캔들이나 갖다 놓고 연습을 해도 됩니다. 서로 다른 모양, 몸통의 크기, 서로 다른 꼬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아침에 아까 했던 건 잊으세요. 그냥 아무 스토리나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어디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시작을 빡세게 하는 거예요. 시작을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밀려나죠. 밀려납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뭐 한번 장중에 떨어졌다가 밑으로 내려오진 않겠죠? 예, 그죠? 왜냐면 밑에 꼬리가 없으니까. 예, 밑에 꼬리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밑으로 바닥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돼 가지고는 어쨌든 여기에서 끝났어요. 자, 이 회사에 이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어제 매출이 좋았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떨어지다가 막판에 치고 올려서 이렇게 됐다. 이제 마지막에 매수출이 좋다는 이슈가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장중에 초반에 시작하면 한 30분 이제 막 그 데이 트레이더들 따라 붙고 막 그러면서 거래량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그러면서 얘가 여기 요 시간대에 딱 왔더니 10시쯤 됐더니 갑자기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은 시장에서 많이 매출 올라가는 얘기는 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래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10%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 2%밖에 안 남더라.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쯤 왔더니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회사의 그래도 전반적인 캐파는 커질 수 있다더라. 올해 전체 매출액 자체를 띄워 올려가지고 순이익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출이 되더라 해서까지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들어왔던 데이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좀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자,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매출 이슈라는 걸 가지고 했죠. 근데 이 매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신제품 발표라든가, 신제품을 발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어디에서 뭐 펀드에서 들어왔다든가, 애널리스트들이 뭐 어떤 그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든가, 뭐 평가 등급 자체가 뭐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다라든가, 정부의 지원금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기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내가 해볼 수가 있어요. 온갖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의 뭐 어떤 제품의 판매 현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주가가 올랐는데 뭐 시장에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이 제품을 엄청나게 살려고 공동구매를 한다는 이슈가 있더라. 뭐 그러죠. 아니면 뭐 맘카페에서 엄청 화제가 됐다라는 뉴스가 있더라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봤더니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조금 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다방면으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남들이 보면은 미친 짓 같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주절주절 떠드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은, 변수들을, 그러니까 그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뭐가 있지? 상승시키는 변수들. 예.
뭐 하다못해 뭐라든가 뭐 그런 제품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무슨 뭐 오너가 깜빵에 있다가 석방됐다라든지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아니면은 오너가 깜빵에 있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 주가가 더 떨어지는가? 왜? 아, 저놈 자식 나와가지고 또 사고 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스토리를 내가 주저리 여기에다가 엮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연습이 되냐면은 시장에 나오는 차트를 보면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어요.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정보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훨씬 더 스토리가 탄탄해져요. 실제 뉴스들을 갖다 대입시키고 실제 기관 발표라든가 기업의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차트에다 갖다 녹였을 때 내가 그것들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요. 타임 테이블을 짜가지고 그 시간대로 잘라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놓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매일경제TV에서 방송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 기사에 나와 있는 뉴스들이 혼동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런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두리뭉실하게 해석해 놓은 기사들만 보고 캔들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놓쳐요. 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그런 헤드라인을 뽑아요. 그리고 기사 마감 시간이 부족하죠, 사실. 굉장히 쪼달립니다. 시간에 후달리죠. 그런 상황에서 원고를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두리뭉실한 기사 내용을 그냥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기껏 쓰는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무슨 뭐 경제 지표 발표된 데이터 수치만 주저리 늘어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뉴스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일경제TV 통해 가지고 그런 지표들 얘기하면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주력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상황이 최근 10년 동안 아니면은 최근 25년 동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흘러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과한지 모자란지를 아니까.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보는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죠. 기껏해야 뭐 몇 년 내 최고치 막 어쩌다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되죠. 주요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왜냐면 독자들이 혹하게 되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적용을 하려면은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 시간대별로 어떻게 돼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고 이걸 좀 복잡하게 자기가 그리면서 혼자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캔들 하나 놔두고는 일봉 하나 놔두고는 오늘 하루 중에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면서 여기에서 뭔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증자가 있었는데 아니면은 시장에서 매출 관련된 MOU 협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더니 갑자기 떨어진 거는 왜 떨어졌을까? 기존에 있던 거래량이 이상적으로 늘어났으면은 뭔가 기관에서 물량을 던졌다든가 아니면은 시장에는 뭔가 다른 이슈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 그런 생각을 또 스토리를 혼자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라는 거를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 나름의 차트를 보는 방법이 없다면은 그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사람이에요. 그냥 뉴스나 보면서 쫓아가면서 남들 말할 때 그냥 덩달아 사는 사람이에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려면은 차트를 알아야 돼요. 예? 자기 나름의 차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 매수 매도를 잡고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무런 기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으면 따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잃는 거고. 나는 감이 좋아. 물론 감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저 무시하지 않아요. 감 좋은 사람 저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쌓아온 경륜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차트라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지. 근데 이거 한번 제대로 그려본 적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앉아가지고 캔들 하나 그려가지고 네모나게 그리고 위에 거를 길게 그리고 아니면 아래 거를 길게 그리고
아니 짧게 그리고 몸통만 그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아까처럼 저처럼 막 그려보세요. 그러고 나서 혼자 스토리를 주저리 해보세요. 그거 한 20개만 해보잖아요. 아, 내가 차트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생각이 안 들어도 내일부터는 차트를 딱 봤을 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압박이 생길 거예요. 이걸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생겨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랬는지 인과관계를 해석하려고 찾을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남들이 시황 쓰는 거 보고 그랬어 오늘 1번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차트를 알아야 되냐? 매수매도 타이밍 잡으려면 차트를 알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캔들부터 알아야 돼요. 캔들을 알아야 되는데 캔들을 남이 써는 시황이나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래 아니면 대충 선 몇 개 그을 줄 안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캔들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그 흐름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트의 시작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차트를 알아야 되는데 차트를 알려면 캔들 하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가 스토리를 짜갈지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그런 과정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예,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돼야지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냥 급하신 분들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 것 뿐인데, 다음 달부터는 아마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예, 이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